예를 들면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대신에 너가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너무 슬펐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요. 지난달 11월이 결혼한 지 2주년 되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12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좀 오래 했죠. 엄청 장수 커플이었는데 연애를 할 때 다행히 권태기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고 결혼 생활도 즐겁게 잘 하고 있어요. 가끔 의견이 다르거나 다툴 때도 있지만 잘 해결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가능한 거겠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막 힘들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하게 되는 그런 노력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5가지를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사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연애랑 결혼 관련해서 Q&A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애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질문이 여러 개가 모이면 제가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팁은요. 명령형 대신 요청형을 사용한다입니다. 나는 명령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자한테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는 말이 명령형이에요. 예를 들면 오빠 이것 좀 치워,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청소기 좀 돌려, 그것 좀 갖다 놔, 가습기 물 좀 채워. 이런 게 다 명령형이거든요.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쓰게 되는 말투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듣기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말투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도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시켜서 내가 따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명령형을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요청형을 씁니다. 이것 좀 치워줄 수 있어? 분리수거 좀 해줄 수 있어? 가습기 물 좀 채워줄 수 있어? 청소기 좀 돌려줄 수 있어? 이렇게요. 이게 훨씬 듣기 편하지 않나요? 남편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빨래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단추 좀 달아줄 수 있어? 이렇게요. 물론 장난칠 때는 막말도 많이 하지만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배려하는 말투를 쓰다 보니까 말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때 요청형으로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서 싫었던 행동은 나의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해서 싫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다혈질인 모습,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모습, 아니면 뭔가를 강요한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모습이라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나를 너무 구속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너무 무심한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모습들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겪어서 싫었던 것은 나의 배우자가 겪어도 싫은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잔소리를 하시는데 물론 자식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끝까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려는 모습이 싫었거든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을 건데 엄마가 그거는 오늘 같은 날에 불편하다, 저거를 신어라. 근데 저는 이걸 신고 싶으니까 이걸 신어요? 그러면 결론이 났잖아요, 이걸 신는 걸로. 근데도 계속 이제 다른 걸 신으라고 끝까지 엄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싫었거든요. 엄마 마음은 알지만 나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싶고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내 마음만 찝찝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나중에 남편한테 잔소리 절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잔소리를 많이 안 해요. 하나는 많이 한다, 자세 바르게 하라는 거. 근데 그거는 남편도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잔소리가 아니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 의견을 정확히 말을 하되 선택은 남편한테 맡기거든요. 저도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생각하죠. 나도 이게 싫었잖아.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따로 하나 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이 두 번째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꼭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겪어서 싫었던 게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혹시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거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결혼생활 잘하는 팁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않아도 싸울 일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비폭력 대화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지 말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대신에 너가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너무 슬펐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주어로 해서 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라는 거죠.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속상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덜 공격적이고 부드럽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남편하고 의견 충돌이 있거나 다툴 때에도 절대 이 끈을 놓지 않아요. 비난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내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원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행히 남편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라 저희가 지금까지 싸우면서 막 크게 화내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같이 살다 보면 사소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뭔가를 떨어뜨려서 깬다든지 그렇게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가능하면 비난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실수했을 때 가장 화나는 건 사실 본인이거든요. 거기에 굳이 내가 한마디를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제 남편도 여름에 방 들어오다가 모르고 쳐가지고 선풍기 엎어져서 부서지고 영양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유리병에 들은 거를 또 떨어뜨려서 확 깨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내가 짜증이 나서 아 제발 조심 좀 해.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이 상황에 도움이 될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내가 비난을 해봤자 이건 내 화풀이일 뿐이고 상대방은 더 기분이 상할 거고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무안하지 않게 내가 웃으면서 반응하는 게 최선이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웃으면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팁 네 번째는요. 침대에서의 대화가 중요하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진짜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일어난 직후에 하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어떤 대화, 소소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특히 자기 전에 잘 자, 일어나서는 잘 잤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진짜 사소한 건데 되게 서로 아끼는 마음이 들고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까지 더하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잠들기 직전 그리고 잠에서 깬 직후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노곤노곤한 시간이 우리가 잠재의식에 가까워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확언을 하거나 심상화하는 것도 그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데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 전하는 거니까 상대에게도 좋고 말하는 나에게도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사랑을 느끼면서 자고 사랑을 느끼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팁 다섯 번째는요. 나부터 다정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정한 배우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 어린 칭찬, 고맙다는 말, 애정 표현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들,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상대는 몰라요.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니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요.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센스 있다, 똑똑하다,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다들 꼬꼬댁 되셨나?
상대방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행복한 거지만 내가 사랑을 해서 행복한 거는 내 사랑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행복한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공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부터 표현을 많이 하고 다정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다정한 배우자가 되고 표현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팁 5가지를 공유해 봤습니다. 첫 번째, 명령형 대신 요청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서 싫었던 행동들은 나의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침대에서 하는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잘 자, 잘 잤어? 다섯 번째, 나부터 다정한 배우자가 되는 것. 지금 딱 설레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남편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처음 데이트를 해서 말일에 다시 데이트를 하고 그날 사귀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2월만 되면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혹시 지금 옆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언제 어디서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레는 기대감을 갖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연인이나 배우자 있으신 분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요. 오랜만에 하트 뿅뿅 날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기침 때문에 정말